자, 오늘부터 우리 한컴 오피스 한글 2010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화면 구성을 알아보고 차근차근 이제 수업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윗부분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한글 창을 열면 제일 첫 번째 보게 되는 게 빈 문서 1 해가지고 한컴 오피스 한글 이렇게 제목이 지금 없기 때문에 빈 문서 1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문서를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하면 이곳에 파일명이 기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 편에 있는 거는 메뉴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메뉴, 파일, 편집부터 이제 도구까지 이런 메뉴들이 들어가 있고 메뉴들 옆에는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이 있는데 그 역삼각형 모양을 누르면 아래쪽에 이제 그룹별로 서브 메뉴가 나타납니다. 하위 메뉴가 나타나서 그 메뉴를 또 고를 수 있고 주 메뉴에서 이제 많이 쓸 것 같은 기능들을 이렇게 그림 형태의 명령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를 이제 도구 상자라고 합니다. 도구 상자에는 기본 도구 상자가 이렇게 있고 거기 아래쪽 편에 서식 도구 상자들이 있습니다. 도구 상자를 이용하면 이제 문서 작성과 편집이 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메뉴로 들어가지 않아도 위쪽에 있는 도구 상자를 활용을 해서 빨리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이제 작업 창이죠. 커서가 깜빡깜빡하는 곳에 우리가 글씨를 한글, 영어, 숫자, 한자 여러 가지 입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이제 편집 창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화면을 아래쪽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편에 있는 거는 이제 요런 거를 문서 탭이라고 하는데 한 창에 여러 개의 파일을 열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문서들을 여러 개 열어놓을 수 있는 이거를 문서 탭. 자, 이 옆에는 뭐 빈문서 2, 빈문서 3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 편에 있는 것들은 이제 상황선입니다. 상황.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커서의 위치. 지금 전체 페이지가 1쪽인데 전체 페이지 1쪽 중에 1쪽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커서가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칸에 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커서가 지금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칸에 있지만 엔터 같은 걸 쳐가지고 커서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옆으로 밀었을 경우에 여기 아래쪽 하단을 보시면 아까하고 바뀐 거를 볼 수 있죠. 자, 원래는 첫 번째 1줄 1칸,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이었는데 커서가 이동이 돼서 네 번째 줄 9칸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삽입이라고 써져 있는데 어떤 키를 누르면 이제 수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키는 바로 인서트라는 키예요. 인서트 키는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이 키보드 화면을 보시면 이 엔터라고 이제 줄 바꾸기를 해줄 수 있는 엔터 키 옆쪽에 이 6개의 키 중에서 여기 제일 첫 번째 있는 여기가 바로 인서트입니다. 인서트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글씨를 중간에 끼워 넣기를 하고 싶어요. 삽입 상태여야 되는 거고 글씨를 끼워 넣기 하지 않고 글씨를 지우면서 그 위에다 겹쳐서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수정이거든요. 그래서 삽입과 수정을 교대로 할 수 있는 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가 지금 현재는 삽입 상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인서트 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뭐로 바뀌게 되나요? 바로 수정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글씨가 중간에 끼워넣기가 안 되고 커서가 만약에 글자 사이에 있다면 거기다 글씨를 썼을 경우에 커서 이후의 글자는 지워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도 삽입 수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삽입 상태로 놓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그 줄을 상황선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또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눈금자가 있습니다. 네, 세로 눈금자가 있고 또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가로 눈금자가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눈금자를 보고 이게 지금 우리 쓰고 있는 내용이 몇 cm 정도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숫자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1 이렇게 있고 2, 3 해서 15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위를 뭐 여러 가지 바꿀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센치로 표시를 한다면 여기가 1, 2, 3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 구성을 이렇게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 있는 거는 이제 이거는 이동 막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세로 막대만 지금 오른쪽 편에 세로 막대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로 막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가 넘어갈 경우에 이 이동 막대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가셔도 되고 마우스 바퀴를 굴리셔도 되고 자, 그리고 아래쪽에 그 밑에는 가로 막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비활성화로 되어 있죠. 근데 페이지가 한 화면의 내용을 다 볼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화면에 안 보이는 부분을 보일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한글의 화면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윗부분에 메뉴가 기본적으로 편집 메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기 메뉴 누르면 또 하단에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도구 상자들이 바뀌게 됩니다. 자, 입력도 마찬가지로 도구 상자 이렇게 또 다르게 바뀌게 됐고요. 서식, 그 다음에 쪽 이런 형태. 자,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은 이제 편집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입력에 있기도 합니다. 편집과 입력을 아주 많이 들어가시게 될 거고 그리고 서식 도구 상자에서 자, 이렇게 글자체를 바꾸거나 글자 크기를 바꾼다든지 글자를 진하게 하거나 색깔을 넣거나 하는 거, 정렬하는 거, 그 다음에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얼마만큼 띄우는지 자, 이런 서식 도구 상자도 화면에 항상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편하게 문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화면은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 바퀴를 굴려 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는 어떤 거냐면 바로 키보드 왼쪽 아래쪽에 있는 CTRL 요 키의 이름이 컨트롤이라고요. 혼자서는 사용을 못하는 키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어떤 다른 키를 누른다든지 할 때 이제 작동이 되는데 화면 같은 걸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할 때 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바퀴를 움직입니다. 바퀴라는 거는 이제 마우스가 이렇게 있으면 왼쪽 단추하고 오른쪽 단추 그 사이에 바퀴를 우리가 마우스 휠이라고 부르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이 마우스 휠을 굴려주면 화면이 크게 됐다가 작게 됐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화면을 크게 확대를 해주면 글자 크기는 똑같지만 10으로 똑같지만 글씨가 크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한글이라고 글자를 쳐봤습니다. 글자 크기는 10이지만 화면을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바퀴를 굴려주면 또 글씨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작아 보이는 거죠. 작아진 건 아니고 글자 크기는 똑같이 1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씨를 쓰고 또 전체적인 내용을 윤곽을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 많이 쓰는 것 중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 바퀴를 굴려주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보기 메뉴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위에 보기 메뉴를 눌러서 화면에 필요 없는 게 있다. 그러면 없앨 수 있고 화면에 꼭 필요한데 없다. 그러면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기에 첫 번째 쭈균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면 자, 쭈균곽을 한 번씩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하고 다르게 이 한글이 왼쪽 위에 딱 붙었는데 이거는 화면의 여백을 위, 아래, 왼쪽, 오른쪽에 화면에 문서에 여백이 있는데 글씨를 이 문서에 딱 붙어서 쓰지 않고 문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백을 주는데 이 여백을 화면의 여백을 보이게 하겠느냐 안 보이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쭈균각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여백을 보이게 했다가 또 안 보이게 했다가 자 이렇게 해주는 거죠. 보기 메뉴에서 쭈균각이었고 그 다음에 문서창 뭐 모양 설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기본 모양 이렇게 되어 있죠. 기본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그 밑에 윈도우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아래 이동 막대를 문서 탭 옆에다 놓느냐 아니면 그 위에다 놓느냐 윈도우 모양이냐 기본 모양이냐인데 그냥 기본 모양으로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자, 가로 이동 막대, 여기를 가로 이동 막대라고 하죠. 가로 눈금자, 여기가 가로 눈금자. 세로 이동 막대, 여기입니다. 세로 눈금자, 여기. 그 다음에 상황선은 저기 아래쪽에 지금 커서가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칸에 있다라는 거 알려주는 곳. 그 다음 문서 탭은 여기 밑에 빈문서 1 이렇게 나오는 곳. 자, 요거를 화면에 다 안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체크를 다 풀어주면 됩니다. 자, 눈금자 사라졌죠. 여기도 사라졌고. 이동 막대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불편하겠죠. 자, 몇 번째 쪽이고 몇 번째 줄인지 이런 것도 안 나옵니다. 지금 삽입인지 수정인지도 표시가 안 되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체크를 해가지고 나오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에 문단부호, 조판부호라고 있는데 문단부호는 엔터 표시 나오게 하겠냐. 그 다음 조판부호는 띄어쓰기랑 이런 걸 나오게 하겠느냐. 자, 한글 2010 기초 엔터.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띄어쓰기 했을 때 나오는 곳 여기가 바로 조판부호입니다. 요거 조판부호.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서 생기는 요 기호. 자, 요 기호를 바로 문단부호라고 하죠. 자, 그래서 화면에 조판부호를 하는 이유는 문서를 다 작성을 해놓고 내가 띄어쓰기를 몇 번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을 때 그래서 두 칸이 만약에 띄어져 있다. 세 칸이 띄어져 있다면 요 부분이, 요 부위표 체크된 부분이 두 개, 세 개로 되어 있어서 쉽게 그 틀린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화면에 안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문단부호 여기 체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조판부호도 같이 사라졌죠.
자, 그리고 화면에 그림을 삽입했을 때 그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X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그림이 체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자, 이거 그림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정 부호는 뭐냐면 우리가 띄어쓰기를 안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기초를 공부해요 라고 했는데 띄어쓰기를 안 했죠. 그랬더니 여기 밑에 빨간 줄로 여기 이제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가 바로 교정 부호다라는 거죠. 자, 띄어쓰기를 다시 해보면 그 교정 부호의 빨간 줄 사라지게 됩니다. 틀린 글자가 있을 경우에도 교정 부호 밑줄이 쳐지고요.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밑줄이 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홍길동은 아니고 뭐 김순자. 자, 이렇게 이름을 입력했는데 이렇게 빨간 줄이 쳐집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자기네 사전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틀린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격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격자 눌러서 격자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 격자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명대로 하겠다. 또는 가로 세로 선으로 하겠다. 자, 거기 가로 간격 5mm, 세로 간격 5mm입니다. 설정을 해보면 자, 여기 지금 잘 보이시나요? 아주 쬐끄맣게 요런 것들이 지금 표시되어 있죠. 자, 여기 간격이 5mm. 그럼 이 두 개는 1, 2 되겠죠. 10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건 어떨 때 쓰냐면 이제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어떤 사각이나 또는 직선 이런 것들을 사이즈를 재면서 그리고 싶을 때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 격자를 다시 한번 눌러주면 이제 해제가 되고요. 격자 밑에 역삼각형을 눌러가지고 다시 격자 설정으로 가서 격자 보기를 체크를 한 다음에 가로 세로 선으로 그런 다음 설정을 해주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어떤 작업을 하기 좀 편하게 이렇게 사각을 그린다든지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선을 그려야 되는 경우 그럴 때 요 격자 보이기가 있으면 좀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격자 글씨 위에 있는 요 모양을 다시 한번 눌러주면 이제 격자가 해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옆쪽에 있는 거는 이제 창을 여러 개 열어놨을 때 창을 어떻게 배열을 하겠느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경우에 두 개를 보면서 편집을 하거나 할 때 그럴 때 가로로 배열하거나 세로로 배열하거나 네,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나를 불러와 볼까요? 여기 세문서를 불러와 보도록 하죠. 세문서. 여기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거를 눌렀더니 이곳이 빈 문서 2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 보기에 가가지고 창 배열에 가서 여기 가로로 배열이라는 걸 눌러주면 자, 여기 빈 문서 1이 여기 있고 빈 문서 1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빈 문서 2 이렇게 그래서 창을 왔다 갔다 보면서 편집하고 싶을 때 네, 그럴 때 해주는 기능입니다. 창 배열에 세로로 배열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화면을 보면서 이 내용을 참고를 하면서 그 문서를 작성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거죠. 자, 창 배열에서 겹치게 배열을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창 배열에서 모두 아이콘으로 하면 밑으로 숨겠죠. 자, 가로로 배열. 자, 그 다음에 창 전환은 여러 개 창이 있어가지고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여기 이렇게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클릭을 해주면 그 창이 활성화가 돼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빈 문서 1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제목줄에다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화면을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집 화면인데 나누지 않음 이렇게 돼 있죠. 문서 내용이 많은 경우에 위에 내용을 고정하고 밑에 내용을 이렇게 막 이동하거나 할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건데 그 정도까지만 보기 메뉴에서 내용을 수정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보기 탭을 한번 사용을 해봤고 이번에는 입력 탭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입력 탭을 눌러주면 아래쪽에 도구 상자가 이제 입력에 들어가 있는 많은 명령어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입력 옆에 역삼각형 여기를 눌러주면 아래쪽에 하위 메뉴들이 나오죠. 이 하위 메뉴에 적당한 곳을 누르지 않고 우리 그냥 여기 빈 데다가 클릭을 하거나 ESC 키를 눌러도 이 메뉴가 사라집니다. ESC 키는 어떤 거냐면 바로 왼쪽 맨 위에 있는, 그래서 escape의 약자라서 escape는 탈출하다, 빠져나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빠져나가다라는 용어입니다. ESC.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 역삼각형 여기 눌러가지고 요 메뉴 고를까 하다가 ESC를 눌러주면 취소가 되는 거죠. 역삼각형 눌러서 다른 곳에다 클릭을 해도 그 메뉴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구 상자를 접기를 했다가 펴기했다 해볼까요? 자, 오른쪽 윗부분에 올라가겠습니다. 오른쪽 윗부분에 보면 자, 이렇게 눈썹 모양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여기를 도구 상자 접기 펴기입니다. 단축키는 이제 뭐 컨트롤 F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렀더니 도구 상자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죠. 네, 이런 경우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작업할 때 우리가 마우스 드래그를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도구 상자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다시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도구 상자를 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구 상자 밑에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해 나가면서 아래쪽에 도구 상자 기능들을 또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본 도구 상자, 편집에서 기본 도구 상자가 이렇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아래쪽 편에 있는 거는 서식 도구 상자이죠.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 편에 있는 이 서식 도구 상자, 서식 도구 상자 그 새 문서 앞쪽에 있는 요거로 지금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볼까요?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기본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기본을 눌러주면 기본 부분, 아까 보였던 부분이 사라지고 다시 오른쪽 버튼을 그곳에서 누른 다음에 기본이라고 써져 있는 걸 눌러주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위에 여기를 접기 펴기를 이용해도 되지만 여기에서 하셔도 됩니다. 오른쪽 버튼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여기 세문서 앞에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기본과 서식이 있는데 서식을 또 클릭을 했을 경우에 글자 크기라든지 글자 모양이라든지 정렬하는 거 이런 것들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시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주면
자, 글자체를 바꾸고 글자 크기 바꾸고 정렬하는 것들, 이 서식 도구 상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위쪽에 있는 거는 기본 도구 상자, 아래쪽 편에 있는 거는 요거를 글자를 꾸미거나 할 때 이제 필요한 서식 도구 상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도구 상자와 서식 도구 상자를 화면에 꼭 나오게 해야지 우리가 작업이 편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에 눈금자가 있으면은 이제 작업이 쉬워지잖아요. 이 눈금자를 나오겠다가 사라지겠다가 해보죠.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기 메뉴를 눌러가지고, 가로 눈금자를 클릭해주면 저 위에 가로 눈금자 사라지고, 다시 왼쪽 편에 있는 이 세로 눈금자를 없애보면, 세로 눈금자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 눈금자, 세로 눈금자도 화면에 꼭 나와 있게 해줘야 되니까요. 보기 메뉴 눌렀을 때 요 윗부분에 요 6개의 체크 상자는 모두 다 체크돼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문단부호와 조판부호는 엔터나 스페이스바 모양인데 그거는 화면에 숨기셔도 되지만, 그림이거나 교정부호 틀린 글자 위에 밑줄 이렇게 생기는 거, 네, 이런 것들은 꼭 체크가 돼 있게 해줘야 됩니다. 격자는 특수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요에는 체크를 안 해주셔도 되는데, 한글창을 열었을 때 갑자기 격자가 있어갖고 불편하시다면 여기 이제 보기 메뉴에 들어와서 그런 다음에 여기 격자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 부분이 해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한글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글 2010 들어와가지고 화면을 어떻게 맞춰놔야 되는지. 네, 일단 보기에서 쪼균각 먼저 해놓고, 그 다음 체크 상자 이 6개는 다 해주고, 교정부호와 요 그림도 꼭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서식 도구 상자가 화면에 꼭 나와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없을 경우에는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서식에다가 이제 체크를 해주면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서식을 다시 나오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 상자, 기본 도구 상자는 편집, 보기 이렇게 주 메뉴를 눌렀을 때 아래쪽에 바뀌는 기본 도구 상자들이 있고, 그 다음 밑에는 서식 도구 상자입니다. 자, 이거를 화면에 나오겠다가 사라지겠다 하는 게 여기 접기 모양을 눌러서도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지금 쉬는 시간이 아니고 10분 정도 더 있다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을 지금 착각했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화면 구성을 알아봤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키보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글자를 또 입력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은 지워보고요. 자, 화면을 여러분이 잘 보일 수 있게 화면을 조금 크게를 해놓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컨트롤 키는 키보드의 맨 왼쪽 아래쪽 편에 있는, 자, 그 키가 컨트롤이죠. 그래서 컨트롤을 누르면서 마우스 휠을 굴려주면 화면이 이동이 되는 거죠. 화면이 이동이 아니라 화면의 크기가 확대가 되는 거죠. 확대됐다가 축소됐다가 하는 겁니다. 화면을 이동하는 거는 옆에 이동막대죠. 스크롤바라고 합니다. 화면을 수직으로도 이동할 수 있고, 아래쪽에는 또 수평이 있죠. 이동막대인데 이름을 스크롤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따라서
글씨를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한글을 입력을 할 때, 자음이라고 하죠. 이응. 그 다음에 이거는 모음이라고 하죠.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치게 되는데, 자음이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들을 자음이라고 하고, 네, 스페이스바를 눌렀더니 글자가 틀리지 않았냐 하고 영어로 지금 바꿔져 버리죠. 자, 기역, 니은 이런 것들은 자음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는 기역을 썼더니 계속 바뀌어 버리죠. 자, 요게 자음. 그 다음에 아라든지 또는 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스페이스바를 친 다음에 방향키로 옆으로 갔습니다. 자, 이거는 모음. 그래서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이런 식으로 입력되는 거를 2번씩, 두 벌씩 자판이라고 합니다. 받침이 같이 있는 그런 키보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는 할 때 이제 니은 히읗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게 그거 3벌씩 자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2벌씩 자판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라는 글자를 쓰기 위해서 이응 자음 치고 여 치고 다시 한번 여 치고 이응 치고 영 이런 식으로 자음은 보통 이제 왼쪽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모음은 오른쪽 편에 보통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이용해가지고 글자를 치는 2벌씩, 두 벌씩 키보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벌씩이라는 말이 뭔지 궁금하셨죠? 자음과 그 다음에 모음을 이용해서 치는 거. 그거를 두 벌씩 키보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모두 두 벌씩 키보드 자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 교실 수강생 모집 여기다 놓고 커서가 지금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있는지 그거를 보고 싶은데 첫 번째 줄이고 커서는 20 칸에 있다라는 거죠. 커서 지금 요 자리가 20칸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할 때 누르는 거를 우리 스페이스바. 자, 스페이스바는 띄어쓰기 할 때 사용이 되는 건데 그 스페이스바는 키보드 아래쪽 맨 하단 여기가 바로 스페이스바입니다. 여기 글씨가 스페이스바라고 안 써져 있죠. 스페이스는 이제 공간, 바라는 거는 막대. 그래서 스페이스, 공간 막대, 공백 막대. 공간을 주는, 공백을 주는 그런 막대다라는 소리죠. 자, 여기가 스페이스바. 어떨 때 쓰는 거죠? 이거는 바로 띄어쓰기 할 때 쓰는 겁니다. 오늘 나는 점심을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할 때 쓰는 거 스페이스바. 줄 바꾸기 할 때 쓰는 거는 엔터죠. 엔터는 줄을 바꾸고 다음 줄에 커서 맨 앞에다가 이동을 해가지고 글씨를 그 밑에 줄 맨 앞에다 쓰고 싶을 때 고를 때 쓰는 키입니다. 엔터. 자, 엔터 키.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그래서 여기 지금 영어 교실 수강생 모집 여기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다음 줄에다가 글씨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스페이스바는 여기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붙어 있을 경우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놓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자, 아래쪽에 지금 수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글씨를 다시 삽입으로 고쳐 놓겠습니다. 자, 여기가 삽입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수정으로 되어 있으면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글씨가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에는 저 윗부분에 보면은 되돌리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 되돌리기를 눌러주면 여기가 다시 없었던 사라졌던 것들이 복구가 됩니다. 자, 여기 되돌리기를 여러 번 눌러가지고 표시.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편에 여기 수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인서트를 누르든지 아니면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든지 해서 삽입으로 바꿔놓고 그런 다음에 영어 교실 여기 뒤에다 놓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되죠. 수강생 모집 수강생 뒤에다 놓고 스페이스바를 띄워서 이렇게 너무 많이 띄워져 있는 경우에는 이 띄워진 거를 붙여야 되는데 모집 모자 앞에 커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거는 여기 키보드에 엔터 위쪽에 백스페이스라는 키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이렇게 왼쪽을 향하고 있죠. 여기 방향키 요거하고는 다릅니다. 자, 얘는 단순히 왼쪽으로 커서를 이동해라 라는 거고, 자, 요거는 왼쪽에 있는 글자를 지우면서 앞으로 가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백이 뒤죠. 뒤로 가면서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서 지워라 라는 거죠. 백스페이스는 지우기입니다. 그래서 커서가 여기 모자 앞에 있을 때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공백을 지워주는 거죠. 한 번씩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바 앞에 커서를 놨습니다. 이 스페이스바 글자를 밑으로 내리고 싶으면 엔터를 치시면 되죠. 엔터. 그러니까 엔터는 어떨 때 쓰는 건가요? 다음 줄에다 입력하고 싶을 때 줄 바꾸기입니다. 스페이스바는 띄어쓰기 할 때 쓰는 거고 아까 왼쪽 화살표 모양처럼 생긴 거 그거의 이름은 백스페이스입니다. 뒤로 가면서 스페이스 공백을 만들어라. 그러면 글자 지우는 건데 커서 왼쪽 글자 지우기입니다. 깜빡깜빡 하는 거를 커서라고 하는데 커서의 왼쪽 글자 지우기.